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55궁금. 오늘의 첫 번째 궁금은요. 전청조 남현희 씨 사건입니다. 궁금증 해결사 임준태 교수, 김광삼 변호사, 김진희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입니다. 남현희 씨가 경찰 조사 받기 위해서요.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김민석 강서구의원 추가 고발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 남현희 씨 들어가면서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출국 금지 얘기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어요, 장가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9시 49분에 남현희 씨가 송파경찰서에 도착을 했고요.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사는 첫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조사인데요. 전청조 씨와 대질신문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아마 이루어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와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이 됐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앞선 조사에서는 남현희 씨는 자신은 피해자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임준태 교수님, 이 남현희 씨 측에서는 공범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난 사실 무근이다, 결백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경찰은 지금 현재까지 그 전 씨 명의의 그 핸드폰하고 그 노트북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렌식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 남 씨가 그 전 씨의 그 사기 행각에 네. 관여를 했는지 또는 방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지금 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 남 씨의 어떤 그 대질신문, 남 씨와의 대질신문도 아마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날 그 남 씨에 대한 출국 금지까지 이제 조치를 취했고요. 네. 또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밝히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남 씨 측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완강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법률 대리인 쪽에서는 오늘 한 8일경에 그 지금 이제 남 씨가 갖고 있었던 핸드폰과 노트북을 오히려 더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 씨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 전청조 씨가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우거나 한 이런 이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게 중요한 어떤 증거들이 있을지 이 부분들 아마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 두 사람 대질신문 한다고 하는데 하면 절차 그리고 두 사람 어떻게 입장 밝힐까요? 일단 전청조 씨도 마찬가지고요. 남현희 씨도 대질 조사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둘의 말이 정말 양립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2건 정도 고소나 진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건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범관계라고 하면 전청조 씨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말이 완전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사기와 관련해서 과연 투자금을 전체적으로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한테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남현희 씨가 수혜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투자할 때 권유를 했느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적으로 방조를 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했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오늘 대질신문을 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아마 대질신문으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둘 다 거짓말 탐지기는 응할 거라고 보고 네. 또 거짓말 탐지 이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싸움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청조의 대부분 진술이 상당히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남현희 씨의 진술도 다 이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가를 아마 경찰에서는 반드시 밝혀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이 대질신문 한다고 하면은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 남현희 씨는 SNS에 머리채를 잡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격한 상황까지 그런 거는 근데 하지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이미 SNS랄지요, 휴대폰이랄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호원도 있고 아니면 펜션 학원에 강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밝히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진희 변호사, 네. 남현희 씨를 고소한 측이요 1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전문직부라는 보도가 어제까지 있었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런 신문까지 좀 어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보도에 따르면 이 남현희 씨를 고소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예.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부부 중에 의사인 이 남편이 그 전청조 씨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 부부가 앱 개발 명목으로 이 전 씨한테 돈을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이제 남 씨를 공범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이 남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이유는 이 부부가 이제 자리를 이제 전 씨하고 같이 했을 때 그 남 씨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 씨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 씨가 이제 투자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남 씨도 이제 결국에 이런 투자금을 받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들 부부가 건넨 돈을 직접 세보기도 했다라고 일단은 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 그 남 씨 같은 경우는 본인 혐의를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께 만난 것은 맞는데 그 자리에서 뭐 투자금 이야기나 이런 거는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또 이제 그 전청조 씨의 금고에서 돈을 세본 적은 있지만 네. 그 돈이 이 부부가 건넨 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남현희 씨 이 부분도 오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네. 예. 그리고 장가희 기자, 남현희 씨한테 또 추가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남현희 씨를 추가로 고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실수로 전청조 씨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 이거는 남현희 씨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네. 그런데 지난 1일에 전청조 씨가 유치장에 있을 때 전청조 씨 아이디로 한 포털, 어플, 클라우드에 접속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고발장에 보면 CG를 보면 한 포털 사이트에 저기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요. 예. 한 포털 사이트에 간편 로그인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간편 로그인은 원래 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디와 비번이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디만 클릭하면 이 포털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전청조 씨가 사실 10월 31일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전청조 씨 아이디 비번을 누가 알고 11월 1일에 로그인을 한 거냐. 이거 밝혀야 된다. 이렇게 김민석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현희 씨는 세컨폰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11월 1일에 남현희 씨가 로그인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김민석 의원이 좀 밝혀달라 이런 식으로 고발장을 낸 겁니다. 누가 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세컨폰을 가진 사람만이 로그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죠. 네. 이것도 한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남현희 씨가 일단 전청조 처음 만날 때부터 의심을 했지만 뭐 이해되게 대답하는 뭐 재주를 가졌다고 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추가 고발장 관련해서는 답변을 일단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이 핸드폰하고요 노트북을 어떻게 자신이 가져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뭐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나왔다 몰랐는데 뭐 실수로 갖고 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뭐 전청조 씨가 또 보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말이 뒤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기록 관련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남현 씨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본인이 뭐 로그인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와 관련해서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부를 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남인 씨에게 왜 이 휴대폰과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건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어요.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예. 뭐 전청주 씨 얘기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면 왜 더 여기에 답변을 거부하냐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이거 절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도죄의 성립 여부랄지 그 과정이랄지 왜 로그인을 한지 여부랄지 이런 것들이 사기 절도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말을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답변을 거부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이 남현희 씨가 오늘 두 번째 경찰 출석 조금 전에 하기 앞서서요. 뭐 오늘 뭐 새벽까지였던 것 같아요. SNS에 뭐 많은 글을 올렸는데 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반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너무 방대한 너무 양을 많아. 남현희 씨가 SNS에 올려서 이거 읽기도 정말 힘들 정도였는데 우선 가슴 절제 수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너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거 들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싱크를 단독으로 입수를 했거든요. 네. 일단 전청조 씨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전청조 씨가 남자라는 거잖아요, 성별이. 생물학적으로도. 그 부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남현 씨가 주장하는 거 갈비뼈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 거다. 그 주장 맞아요. 맞는데 왜냐면 경원이 저랑 같은 병실에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집에다가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고요. 음. 남현 씨가 저한테 진짜로 너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거 사람들한테 들킬 것 같대. 라는 발언 정말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남현 씨가 저한테 편지 쓴 사진이 캡처된 게 하나 있어요, 메모로. 너가 가슴 수술을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앞으로의 삶에 너가 큰 수술을 앞두고 뭐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갈비뼈 수술이 큰 수술도 아니고 본인은 알고 있었고, 네, 수술하고 와서 연고 발라주기도 하고 드레싱도 본인이 해주고 그랬던 건 맞아요. 호르몬 주사 맞으러도 같은 근데 병원에. 갈비뼈 수술이라고 했다가 또 가슴 절제 얘기를 또 은근히 했다가 뭐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남현희 씨가 너 여자인 거 들킬 것 같아라고 말을 해서 전청조 씨가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반박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전청조 씨 가슴 수술은 본인이 혼자서 예약을 하고 수술을 받은 거다. 그리고 나한테는 가슴 절제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네. 갈비뼈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청조 씨가 내 몸 안에 갈비뼈 조각이 돌아다녀가지고 이거 수술받고 이거 갈비뼈 핀을 꽂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현희 씨가 큰 수술이니까 내가 좀 같이 가줄게 라고 했더니 경원하고 가면 돼 라면서 전청조 씨가 거부를 했고 하지만 며칠 뒤에 본인이 가슴 수술한 것을 상체를 벗고 보여줘서 남현희 씨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갈비뼈 수술이라고 해놓고 가슴을 절제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남현희 씨는 자신은 가슴 수술하라고 강압한 적 없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주민등록증도 함께 공개를 했거든요. 그 주민등록증을 보면 뒷부분이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민증으로 보이게 되는 건데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1로 시작하는 민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애정 공세를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평소에도 교묘한 장난과 거짓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농락한다면서 자신이 배신감을 크게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 임 교수님, 이거 지금 신분증 보면은 남자를 뜻하는 1번으로 시작하네요. 이거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이거 체포될 당시에 경찰관들은 신분을 확인해서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이 돼서 호송할 때도 여자 경찰관들 양쪽에 예. 팔을 잡고 갔는데 만약에 저 주민등록증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1번으로 시작됐다고 한 것은 뭐 위조를 했거나 또는 변조했을 가능성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거는 그러면 일단 나중에 뭐 직접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보여준 것 자체가 사실 원래 그 자기 주민등록증에 2로 것을 지우고 1로 고쳤으면 이제 주민등록증 이제 공문서 변조가 되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그 1로 된 그걸 만들었을 때는 위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별개의 또 범죄가 성립되는. 그건 장난으로 만들어도 일단 처벌받는 거죠? 예, 그 행사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 뭐 위조를 해서 주머니 넣고 있을 때 뭐 알 수 없으니까 범죄가 되지 않지만 누구한테 자기의 신분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면 그건 행사로 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위조나 변조의 범죄였던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런 가운데서 남현희 씨가 또 최근까지 자신이 실제로 임신했다고 하면서 믿었던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가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도 또 임신 테스트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병원의 말을 듣고도 자연 유산 가능성을 믿은 카톡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 언론이 공개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지난달 카톡을 보면 속은 어때? 임신한 게 좀 와 다? 이렇게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속도 좀 안 좋고 먹는 양을 봐서도 맞는 것 같다. 임신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아기 신발을 선물하는 등 남현희 씨가 임신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암시를 하는데요. 남현희 씨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청조가 고안 이식을 했다고 해서 재벌들은 어쩌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은 것 같은데 한편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하고 생물학적으로 임신 안 된다는 걸 몰랐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 카톡을 보면 전청조 씨가 아기 신발도 사주고 하니까 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조금 순수하게 정말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면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청조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남현희 씨가 믿도록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 전형적인 수법이라도 이걸 좀 봐야 될 수도 있을까요?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 가스라이팅 이런 용어들이 남녀 관계에서 상당히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언급하기 쉽지 않은데 예. 그 전청조 씨가 그 남현희 씨한테 제공한 고가의 자동차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과다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제공하고서 어떤 그 나이가 뭐 14, 15살 정도 차이에 또 불구하고 또 성적인 어떤 여성에서 뭐 남성으로 전하는 이런 과정들까지 본다면 이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 지배의 어떤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남현희 씨 입장에서 보면 전청조라는 사람이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런 성전환까지 뭐 유도했나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 간 걸 보면은 또 남현희 씨도 이 전청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배 두 사람 간에 상당히 유대가 깊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상당히 뭐랄까 심도 있는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진희 변호사,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모든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다고 뭐 한 게 사실 남현희 씨가 출산 경험도 있는데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을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임신 테스트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임신이 됐다라고 이제 그런 표시가 이제 나왔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한 얘기가 이제 남현희 씨한테 한 얘기가 이게 임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임신 테스트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정확하다면 이게 자연유산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임신이 안 됐었구나. 그냥 임신 테스트기가 잘못됐었구나. 오류가 있었구나라고 보통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남현희 씨는 병원 진단보다는 그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 나온 거를 더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신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유산을 하면 분명히 뭔가 그에 상응하는 증상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이 출산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거를 믿었다라고 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은 가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뭐 남현희 씨가 사실 뭐 어떤 그런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뭔가 지배를 당해서 그걸 믿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는 사실은 뭐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뭐 매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희 기자, 남현희 씨가 이제 전청조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네. 내용 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처음에는 자신이 파라다이스 호텔의 이 혼외자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남현희 씨는 진짜 파라다이스 혼외자라는 거를 전철 씨가 혼외자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거짓말 친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남현희 씨는 지난달 25일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또 정면 반박을 합니다. 또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의 아버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전청조 씨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전청조 씨의 아버님이면 사실 그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이잖아요. 네. 이름도 자신을 전필립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제 호텔 회장과는 이름이 달라요. 어쨌든 이 전필립 회장이라고 하는 전청조의 아버지가 남현희 씨에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것이 자신이 있어?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 남현희 씨는 이런 일련의 카톡들이 전청조 씨가 1인 2역을 했다는 걸 지난달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에게 너희 아빠 좀 진짜로 한번 만나러 가보자라고 했는데 전청조 씨가 아빠 얼굴을 보고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이 기업인들 불러놓고 결혼하는 거 싫고 가까운 지인들 불러서 축하받고 싶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벌 3세 행세, 혼외자 행세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계속 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냐. 이 변호사 선임비 어디서 난 거냐라고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어쨌든 남현 씨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전청조가 재벌그룹 3세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긴 한데 뭐 1인 2역을 해서 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정도면 사실 어느 누구라도 사실 이렇게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속을 수도 있죠. 속을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재벌 3세가 와서 이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의심은 좀 했어야지 않아요. 의심을 했어야. 근데 사실은 뭐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이제 20대 아닙니까? 뭐 1조 조는 돈도 아니에요. 뭐 호텔 벌었는데 내가 1조를 막아줬다랄지 뭐 네. 투자 관련해서도 조 단위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뭐 100억, 200억.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여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이걸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치 자기가 정말로 속았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본인의 무지랄지 네. 본인의 어떤 프로블럼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걸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이렇게 만 40세가 넘은 여자가 그것도 뭐 펜싱에서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 재벌 3세, 뭐 혼외자, 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조합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속았다고 한다면 남현 씨가 너무 물질 공세에 눈이 멀어서 일부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봐야 할 걸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못 본 것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 기자, 뭐 전청조가 또 생활비, 뭐 렌터카 비용, 뭐 이런 전청조의 지원 관련해서요. 남현 씨가 이제 돈과 관련된 해명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우선 전청조 씨 저희가 단독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자신이 남현희 씨, 또 남현희 씨의 어머니, 남현희 씨의 여동생 부부한테까지 용돈을 줬다, 생활비를 줬다고 했거든요. 네.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남현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음.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근데 진짜 계좌 추적해보면 전 저로 하여금 썼던 돈은 진짜 뭐 물론 얼마 있었겠죠. 있었겠지. 먹고 자고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진짜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남현희 씨는 심지어 그 펜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네. 또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요. 음. 금전적으로.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 쓴 거 다 카드값 이체해 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카드값만 그 전에 있었던 카드값 다 하면은 그것 또한 많은 금액이에요. 네, 장관 기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어쨌든 용돈으로 줬다 이런 얘기를 전청조 씨가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뭐 모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남현희 씨는 이 전청조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엄마에게 용돈 300만 원, 또 용돈 500만 원 준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00만 원은 남현희 씨 어머니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전청조 씨 산삼 사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동생에게 준 용돈은 남현희 씨의 말에 따르면 전청조 씨가 자신의 이 여동생 가족에게,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여동생 가족에게 내가 청담동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내가 카페를 좀 할 거거든. 그런데 같이 할래? 라고 제안한 뒤에 카페를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좀 생활비를 줄게 하면서 남현희 씨 여동생 부부에게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줬대요. 그리고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아기 키우면서 이 여동생 부부 모두 그냥 좀 지내라 하면서 줬다고 하는데 남현희 씨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9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는 차리지 않고 9개월간 500만 원씩 받았다라는 게 되죠.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자신의 엄마에게 이 한 차량을 렌트로 사용하게 하고 또 매월 렌트료를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렌트료는 2번밖에 안 줬다라고 남현희 씨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제 남현희 씨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모든 사실을 공개를 했을 때 이 네티즌하고 약간 설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네티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여동생 부부 한 달에 500만 원씩 9번 받았으면 4,500만 원 받았고 엄마는 800만 원 줬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일단은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뭐 돈을 줬네, 받았네, 얼마를 받았네, 헬스가 어떻네 이런 게 좀 많이 상반된 입장이긴 한데 김광석 변호사님 이거 계좌 추적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지금 전청조 씨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수랄지 그런 데서 과장되게 좀 차이가 있다. 얘기할 수도 있고 남의 씨는 이제 용돈과 관련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돈을 받은 건 맞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네요. 1억 4천만 원 대출금 갚아줬는지 여부. 네, 제가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 얘기 안 한 걸 보면 1억 4천만 원 대출금 갚아준 게 맞겠죠. 그거 엄청 큰 돈 아닙니까? 네. 오늘은 이제 카드값도 막아줬다고 하는데 뭐 카드값이 쳐야 몇 배, 뭐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런 돈들이 사실은 이제 사기를 쳐서 전청조가 네.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물론 변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속았다 한다 하더라도요. 남현이가 그 안에 개입하고 어떤 사기의 피해자들의 돈 가지고 수혜를 받은 건 맞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공모를 안 했다 하더라도 원인의 일부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변론을 하고 남현이 감독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1억 4천만 대출 갚아준 거예요. 뭐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줬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엄격히 따지면 이제 징역죠, 징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무당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현희 선수가 뭐 슈퍼카 3억 이상짜리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명품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출금 갚아줬고요. 뭐 용돈 줬고요. 카드값 줬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 전체는 증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부관계랄지 사귀는 관계에서 이런 것들 문제가 안 삼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세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여세가 부과돼야 하고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네. 증여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시발점에 사실 두 사람의 결혼 발표 뭐 어떤 잡지하고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3일에 그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청조 씨와 이제 재혼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남현희 씨는 이 인터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이 결혼 발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청조가 주도해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현희 씨는 여성조선 기자님도 전청조로 인해서 속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청조가 P호텔의 이수진 실장으로 행세를 하면서 시오로 잡지를 출간하도록 진행을 했다. 그런데 이 이수진 실장이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는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인터뷰는 남현희 씨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전청조가 주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 이 결혼 발표 인터뷰라는 걸 하게 되면요, 뭐 온 국민이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청조는 이제 무슨 생각으로 이거 인터뷰를 하자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 자기가 여러 사람들 속여왔잖아요. 재벌 뭐 3세라는 등, 뭐 네. 고액 투자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잘 이렇게 진행돼 왔죠. 뭐 대역을 쓰거나 경호를 대동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급기야 이런 그 공식적인 발표가 있더라도 자기는 충분히 그러한 또 신상에 관한 부분들을 커버하고 또 나름대로 잘 그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된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저렇게 인터뷰가 나가면 언론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재벌 3사라는 것이 사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그렇죠. 있죠. 남현희 감독 오고 결혼을 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향후에 있어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더 사기를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머리를 써서 일부러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장가희 기자,
남현희 씨가 일단은 오늘 밤새 장문의 반박 입장 내놨지 않습니까? 뭐 일단 저희 너무 결백하다 호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남현희 씨 SNS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에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그 시그니엘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어머니 집으로 이 박스 3상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전청조 씨가 준 명품 옷이라든지 향수 그리고 노트북이 있었다라고 남현희 씨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현희 씨에 의하면 남현희 씨에게 전청조 씨가 박스 3상자를 보내놓고 전청조 씨가 또 인터뷰에 나와서는 남현희가 명품 옷, 노트북까지 싹 가져갔다. 내가 준 거 아니고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해서 남현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라고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남현희 씨는 집에서 나올 때 전청조 씨 명의의 세컨폰과 노트북은 자신이 들고 나왔다고 네. 직접 말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말이 굉장히 다릅니다, 변호사님. 뭐 실수다 아니면 그냥 가져간 거다. 뭐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인터뷰 때는 세컨폰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이것을 실수로 가져왔다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수자를 넣었거든요. 실수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방점은 실수다. 자기가 고의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의적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절도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헤어져 가지고요. 서로 뭐 거의 이제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집에서 이미 나왔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전청조가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전청조가 왜 노트북까지 다 넣어서 이걸 남현희 씨에게 보냈을까? 이것도 한편으로 또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조사를 할 겁니다. 거짓말 탐지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오늘 뭐 남현희 씨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언급을 하면서 막 격한 감정을 막 쏟아냈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뭐 크게 보면 쟁점은 어떤 거라고 조사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 대립되는 말이죠. 그래 언제 재벌 3세가 아닌 걸 알았느냐. 그다음에 뭐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임신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투자 과정에서 어떻게 남현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뭐 이런 전반적인 걸 조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청조 남현희 씨 사건은 오늘 여기까지 일단